네, 그럼 지금부터는 정체성으로서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그 논의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혹은 정서적 애착심으로 정의되었던 정당 일체감은 현재 개인의 자아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상의 발전은 그 심리학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적극적으로 정치학의 영역으로 도입하는 혹은 적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적 정체성 이론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얘기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속한 집단, 즉 내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즉 외 집단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내 집단은 편애하고 그렇지 않은 외 집단은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이제 이런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외 집단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정하거나 존경하거나 혹은 아예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외 집단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둘러싸고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 즉 정치와 같은 상황이죠. 이럴 때 외 집단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우리가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내 집단의 지위와 위상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의한다라면. 그래서 내 집단의 지위와 위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의 개인적 자존감도 슉 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집단의 지위와 위상이 떨어진다? 그럼 나의 개인적 자존감도 동반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 집단의 내 집단에 대한 위협과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단의 지위와 위상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나의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한 위협과 공격으로도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 내가 속해 있는 내 집단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나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그러니까 그 공격 자체가 되게 퍼스널하게 느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외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외 집단이 이제 내 집단을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내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솔직히는 나의 자존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격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우리 인간들은 정체성을 공유하는 내 집단,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집단들이 사실 우리의 내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고향, 성별, 인종, 종교, 스포츠, 출신 학교, 학번, 취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의 내 집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서로 교차되거나 모순되는 경우 외 집단에 대한 감정은 더 관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게 모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의 적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호남에서,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굉장히 진보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남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도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지역적 정체성은 호남이에요. 호남인데 나의 이념적 정체성은 보수예요. 내 지역의 그 고향 친구들은 다 진보인데 나는 보수야. 이념적으로 나는 보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그 호남 출신 진보주의자에 비해서 영남 지역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을 확실한 외집단으로 간주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호남 출신이고 진보주의자야. 그죠? 근데 저쪽엔 보수이면서 영남을 대변하는 정당이 저쪽에 존재해요. 그럼 호남 출신이면서 진보주의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저건 확실한 외집단이 됩니다. 나의 적인 게 분명하죠. 근데 나는 호남 출신이긴 하지만 보수주의자야.
저쪽 영남을 대변하는 정당의 이념처럼 나도 보수주의자예요. 그럼 나는 나의 정체성의 일부분은 저기와 지금 겹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나는 저 영남 정당을 나의 외집단이야, 대결을 해야만 하는 존재야, 나의 적이야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 사회적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서로 교차되거나 모순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외집단과 내집단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정치의 영역으로 수렴되면서 하나의 메가 정체성으로 정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메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이 경우를 들어서 그 분석을 한 건데 미국 유권자의 인종, 이념, 성별, 종교 이런 다양한 어떤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당파적 정체성으로 연결되고 정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종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 당파성,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쭉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이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 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그 의원들과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도 공존했어요. 지금 이제 다 진보적인 의원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 진보적인 사람들만 지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집단에 대한 정체성이 수렴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당파성을 중심으로 모든 정체성이 수렴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균열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쫙 하나로 모여지는 거예요. 꽝 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수준이 굉장히 강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적 정체성, 뭐 호남이냐 영남이냐 하는 거, 이념적 정체성,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파적 정체성하고 연결되고 정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당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파적 정체성을 형성한 시민들의 입장에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그러니까 외집단 정당이죠. 거기서 벌이는 것은 결국 내가 지지하는 내 집단 정당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거고 내 집단 정당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자존감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정치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집단 정당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서 내 집단 정당의 지위와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공간, 이게 바로 정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안에선 굉장히 심각한 갈등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내 집단의 지위와 위상, 이게 개인의 자존감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정치 참여라고 하는 건 결국 이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더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집단의 어떤 정체성 강도가 크면 클수록 이 내 집단의 지위와 나의 어떤 자존감이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집단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 집단을 보호하고 혹은 외 집단을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파적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 참여는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게 이제 5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성보다 감정에 근거한 참여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밀러와 코러버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된 건데, 내 집단 정당과 외 집단 정당 간의 경쟁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파적 정체성 강도가 강한 유권자는 외 집단 정당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라이벌 의식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노의 감정과 라이벌 의식이 활성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이제 막 막말하거나 뭐 혐오하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반드시 저들을 꺾고 우리는 승리해야만 해라고 하는, 승리가 모든 것의 목표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승리 이거 필요 없어.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만 해. 라는 식의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어떤 민주적 규범을 일탈한 어떤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겨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치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확증 편향에 입각한 정치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 편향은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던 신념이나 믿음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합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아? 그럼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내가 믿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나 믿음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러니까 당파적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에 입각한 정치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 카한과 동료들은 정체성 보호 인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체성 보호 인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속한 내 집단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소외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집단의 가치를 위협하는 객관적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내 집단 구성원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을 이걸 사실이야 라고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친한 사람들과 다투고 갈라서고 싸우고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내 집단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다라면 그냥 이건 진실이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이거 무시해 버릴래.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실이라는 가치보단 동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큰 소중한 가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증 편향에 입각한 정치 참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정치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확증 편향적 사고에 더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은 내 집단의 가치와 모순된 객관적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것을 꺾을 수 있을까? 정치적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 인지적 능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훨씬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도, 이것도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다. 뭐 하상은 길정화 이제 연구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좀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올바른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선 정치적 지식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관심을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체성이 모든 생각과 행위의 준거가 되는 지금과 같은 세상에선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식을 가지거나 혹은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단 굉장히 당파적인 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정치적 현실을 1차원적인 구도로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당파적 정체성은 정치적 현실을 일단 내 집단 정당과 외집단 정당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럼 내 집단 정당은 당연히 어때요? 선하겠죠. 외집단 정당은 어때요? 악하겠죠. 그래서 선과 악의 1차원적인 구도로 정치라고 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신은 내 집단은 선하고 외집단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악의 중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무조건 우리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하는 대로만 가야 돼. 외집단과 타협하는 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악적인 존재와 타협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민주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 참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선과 악의 구도 속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거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 당파적 정체성에 입각한 정치 참여의 이제 마지막 특징은 뭐냐하면 특정 정책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안겨주는지를 묻지 않고 그 정책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책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 타협이라고 하는 거 일어나기 굉장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어떤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타협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익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요만큼 받을 테니까 너는 요만큼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정체성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정치 참여가 정체성 표현의 수단이 되고 그래서 정치 자체가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와의 타협은 이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